미국 고급 레스토랑의 유명 셰프 데이빗이 한국에서 입양한 아들을 위해 처음으로 도전한 한식 요리.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어떤 한국 어머니보다 뜨거웠던 그의 도시락이 어떻게 미국 초등학교의 문화를 바꾸어 놓았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데이빗, 미국의 한 도시에서 레스토랑 셰프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리는 제 열정이자 인생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꿈이 있었죠. 바로 아내 에밀리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 3년 차부터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거야라고 서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병원 검진과 여러 시술들이 계속되면서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에밀리의 눈물로 지새운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른 방법도 있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입양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수많은 상담과 준비 과정을 거친 후 마침내 한국의 입양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3개월 된 아기예요. 첨부된 사진 속에는 작은 얼굴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죠. 이 아이가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에밀리와 함께 아이의 이름을 고민했습니다. 한국적인 정체성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이름이 필요했죠. 한결이라는 이름이 어때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받는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입양기관의 한국인 직원이 알려준 이름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듣는 순간 에밀리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서울의 입양기관에서 처음 한결이를 안았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작고 따뜻한 몸, 호기심 가득한 눈동자, 그리고 제 손가락을 꼭 붙잡는 작은 손. 그 순간 혈연이 무엇인지, 피부색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안녕, 한결아. 나는 내 아빠야.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에밀리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비행기 안에서 호텔방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긴 여정 내내 우리는 한결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첫날, 오랜 시간 준비해둔 아기방에 한결이를 눕혔습니다. 밤중 수유와 기저귀 갈기, 첫 웃음과 첫 걸음마까지. 모든 순간이 선물 같았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었지만 한결이는 우리 삶의 중심이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입양이라는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행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결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울 때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가족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결이가 우리 가정에 온 지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잡던 그 아기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죠.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마치 매일매일 작은 기적을 목격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결이는 정말 밝고 씩씩한 아이였어요. 아침마다 아빠, 오늘은 무슨 요리할 거예요? 라고 물으며 주방에 들어오던 모습,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도 신나게 노래를 흥얼거리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특히 에밀리와 함께 그림책을 읽을 때면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빠져드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죠. 데이빗, 한결이가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행운아예요. 에밀리가 자주 하던 말입니다. 그때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가족의 행복을 되새겼습니다. 한결이의 학교 입학식 날, 우리는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작은 교복을 입고 새 책가방을 메고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이 꼭 어른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한결이는 아빠, 엄마, 저 이제 큰 아이니까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라며 씩씩하게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한결이는 매일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새로 사귄 친구들 얘기도 종종 들려주었죠. 에밀리와 저는 아이의 학교 생활 적응이 걱정이었는데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느껴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1학년 2학기쯤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눈치채기 어려운 작은 변화였습니다. 학교 이야기를 물어보면 그냥 그래요라고 짧게 대답하거나 아침에 일어나기를 꺼리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죠.
당시에는 단순히 학교 생활에 지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런 시기를 겪는다고요. 2학년이 되면서 상황은 더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한결이는 더 이상 아침에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학교 가방을 싸면서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준비하곤 했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이의 웃음이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묵묵히 밥만 먹고 질문에도 간단하게만 대답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어. 어느 날 밤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죠. 우리는 한결이에게 여러 번 물어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문제가 있는지. 하지만 한결이는 항상 아무 일 없어요라고만 대답했어요. O projeto 결정적인 Juntos 사건은 Educar, que 2학년 premia 1학기 todas as 중간쯤에 áreas da 일어났습니다. educação. O projeto 한결이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든 날 화장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한결이가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한결아, 무슨 일이야? 아빠한테 말해줄래?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제가 계속 안아주자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아빠, 저 왜 다른 애들이랑 달라요? 왜 눈이 이렇게 생겼고 피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아빠 엄마 맞아요? 그 질문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결이에게 입양 사실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왔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알려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런 질문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결이는 마침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루카스라는 아이가 한결이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생겼어? 너네 진짜 부모는 어디 있어? 너는 우리랑 달라 같은 말들로 한결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나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컸습니다. 한결아, 들어봐. 너는 우리의 소중한 아들이야. 피부색이나 눈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용감하고 친절하고 똑똑한 아이인지가 중요한 거야. 그날 밤 에밀리와 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결이를 도울 수 있을지, 학교와는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바로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취했고 저는 한결이에게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개입했지만 루카스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아이들이 없을 때 한결이를 따돌리는 방식으로 변한 것이죠. 한결이는 점점 더 입을 다물었고 학교 가기를 거부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밝고 활기찬 우리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그림만 그리거나 책만 읽는 조용한 아이로 변해갔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일은 학교에 안 가도 돼요? 라고 묻는 아이의 눈빛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한결이가 이불 속에서 떨고 있더군요. 열이 있는 줄 알고 체온계를 가져왔는데 체온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기 위해 아픈 척하고 있다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이를 도와야 해. 그날 밤 에밀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가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이대로라면 한결이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루카스의 부모님을 만나볼까도 생각했지만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에밀리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매일 찾아가는 것도 한결이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었고요. 저는 밤마다 부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리사인 제가 음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음식. 그래, 음식이 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결이가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현을 통해 한결이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말이죠. 한결이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밤새 고민했습니다. 저는 미국 내 손꼽히는 고급 레스토랑 블루오션의 수석 셰프였지만 정작 아들을 위로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프랑스 요리와 이탈리아 요리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었지만 정작 한결이의 뿌리가 된 한국 요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당신이 한국 음식을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한결이가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결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야 했어요. 그날 밤 주방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 한국 음식 레시피를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가 나왔고 특히 한식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한 유명 셰프의 영상이 눈에 띄었죠. 처음 도전한 요리는 김밥이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간단해 보였지만 밥의 간을 맞추는 것부터 김을 말아가는 기술까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첫 시도에서 김밥은 모양도 엉망이고 너무 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밤새 연습했죠. 데이빗, 이제 그만 자요. 내일도 있잖아요. 에밀리가 새벽 2시에 주방에 내려와 말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서 완벽한 김밥이 나올 때까지요. 다음 날 아침 한결이는 주방 테이블에 놓인 김밥 더미를 보고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이게 다 뭐예요? 한국 음식이야. 김밥이라고 하지. 이건 내가 태어난 나라의 음식이란다. 한결이의 눈이 잠시 반짝였다가 이내 어두워졌어요. 학교에 가져갈 수 없어요. 애들이 또 놀릴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다양한 한국 요리를 연습했어요. 불고기, 잡채, 떡볶이, 비빔밥. 요리책을 사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정통 한식의 맛을 재현하려 노력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레스토랑에서 일찍 퇴근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는 소불고기, 잡채, 김치, 계란말이 등 다양한 한국 반찬들을 차렸죠. 한결아, 오늘은 특별한 저녁이야. 우리 함께 한국 음식을 먹어보자. 처음에 한결이는 망설였지만 불고기의 달콤한 향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나 봅니다.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본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빠,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게 진짜 한국 음식이에요?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건 너의 나라, 한국의 음식이야.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음식을 만들어줄게. 내가 한국에 대해 더 알게 되면 좋겠어. 그날 이후 한결이는 조금씩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요리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한결이가 김밥 속 재료를 넣어주고 저는 그것을 말아가며 한국의 이야기, 문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결정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한결아, 내일 학교에 한국 도시락을 가져가 보는 건 어때? 한결이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이내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아빠. 그날 밤 저는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김밥 안에는 불고기, 멸치볶음, 계란말이, 시금치나물을 넣었고 작은 용기에는 비빔밥 재료를 따로 담아 학교에서 비벼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떡볶이는 아이들 입맛에 맞게 덜 맵게 조절했고 잡채밥은 한결이가 특히 좋아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결아, 이 음식들은 내가 특별하다는 증거야.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진 건 정말 대단한 일이란다. 다음 날 아침 한결이는 긴장된 표정으로 도시락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학교 버스에 오르기 전 제게 작게 속삭였어요. 아빠, 혹시 애들이 또 놀리면 어떡해요? 너는 강해, 한결아.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도 새로운 것을 경험할 기회가 필요하단다. 그날 오후 학교 버스에서 내린 한결이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죠. 오늘 어땠어? 한결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루카스가 또 놀렸어요. 이건 뭐야? 음식에 비닐이 붙어있네. 더러워. 라고.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정성을 들였는데 결국 아이를 더 괴롭히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 같아 자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결이가 이어서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빠 루카스의 친구 조시가 몰래 한 입 먹어봤대요. 그리고는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고 했어요. 다른 애들도 조금씩 먹어보겠다고 했어요. 희망의 불씨가 보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도시락을 싸주었어요. 매일 다른 종류의 한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은 치즈 불고기 김밥, 다른 날은 간장 양념에 닭고기를 넣은 비빔밥, 또 다른 날은 한국식 계란 샌드위치와 감자전까지. 레스토랑 일정을 조정해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했고, 때로는 밤에 미리 재료를 손질해두기도 했습니다. 점차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결이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학교 이야기도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제니가 내 떡볶이를 먹어보고 싶대요. 내일은 더 많이 싸줄 수 있어요, 아빠. 마이클이 한국 음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을 보여달래요. 아빠 핸드폰에 있는 한국 음식 사진 좀 보내주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갔습니다. 한 달 후 한결이의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데이빗 씨, 한결이가 요즘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특히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한결이의 도시락을 중심으로 모여 앉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생겼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한결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친구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물론 루카스의 괴롭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때때로 한결이를 놀리곤 했지만 이제 한결이의 주변에는 그의 독특함을 인정해주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빠, 내일은 잡채 좀 더 많이 넣어주세요. 조시가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만들며 단순히 아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뿌리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결아, 내가 자랑스럽구나.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앞으로도 우리의 도시락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결이가 자신의 두 가지 정체성을 모두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깨닫게 될 때까지요. 한결이의 도시락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지만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에서 인기 있는 아이였던 루카스는 자신의 입지가 흔들린다고 느꼈는지 더욱 교묘하게 한결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야, 너 때문에 김치 냄새가 나서 교실에 들어오기가 싫잖아. 루카스는 막말뿐만 아니라 한결이의 도시락을 몰래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다른 아이들에게 한결이랑 놀면 너도 왕따 될 거야라고 속삭였죠. 어느 금요일 한결이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요리 실험을 하느라 레스토랑에 늦게까지 있었던 저는 집에 도착했을 때 한결이가 화장실에 웅크려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셔츠에는 음식물 얼룩이 선명했어요. 한결아, 무슨 일이야? 놀라서 물었습니다. 루카스가 급식 시간에 내 도시락을 던졌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은 개들이나 먹는 거라고 했어요.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소 차분한 성격의 제가 핸들을 세게 잡고 학교로 향했어요.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했고 루카스의 부모님도 함께 학교로 오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집에서 더욱 엄하게 지도하겠습니다. 루카스의 어머니는 진심으로 사과하셨지만 저는 단순한 사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한 아이의 문제 행동이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달 문화 다양성 주간에 한식 쿠킹 클래스를 열면 어떨까요? 누구나 다를 수 있지만 다름이 틀림은 아니야라는 주제로요. 교장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데이빗 씨,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당신 같은 유명 셰프가 아이들에게 직접 요리를 가르쳐 준다면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한식 쿠킹 클래스가 결정되었고 저는 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레스토랑의 일정을 조정하고 한국 음식 전문가인 김 셰프를 초청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김 셰프는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는지 자신의 식당에서 쓰는 최고급 한식 재료들을 후원해 주셨어요.
미국에서 한식의 맛과 철학을 제대로 알리려는 당신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5,000년 역사와 철학이 담긴 문화유산이니까요. 김 셰프의 말씀에 제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저에게 한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한결이의 정체성과 긍지를 지켜줄 소중한 문화였으니까요. 쿠킹 클래스 당일 학교 강당은 각종 한식 재료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밥용 김, 고추장, 된장, 각종 나물들과 불고기 재료, 떡볶이 떡까지.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재료들을 구경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과 김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비빔밥은 여러 가지 나물과 고기를 섞어 먹는 음식인데 각기 다른 재료들이 모여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바로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저마다 앞치마를 두르고 조를 나누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한결이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앞에 나와 친구들에게 비빔밥 비비는 법을 설명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루카스가 혼자 구석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그를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께 물어보니 루카스의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쿠킹 클래스 참가비를 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루카스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도 같이 할래? 내가 특별 보조 셰프가 필요한데. 루카스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루카스는 제 옆에서 요리 시범을 도왔고 아이들은 점차 그를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쿠킹 클래스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비빔밥과 김밥을 맛있게 먹으며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했고 O projeto 선생님들은 이 Juntos 행사가 Educar, que 정기적으로 premia 열리면 todas as áreas da 좋겠다고 educação. 제안했어요. O projeto 심지어 지역 신문에서도 취재를 왔습니다. 미국 내 최고급 레스토랑 셰프가 아이들에게 한국 음식을 가르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이는 지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쿠킹 클래스 이후 학교에서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국제 음식의 날을 지정했고 첫 번째 행사는 한식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스케줄을 조정해 매번 참여했고 심지어 레스토랑의 메뉴에도 한식에서 영감을 받은 퓨전 요리를 추가했습니다. 데이빗의 불고기 리조또는 레스토랑의 새로운 인기 메뉴가 되었고 한결이 특제 김밥 롤은 아이들을 위한 스페셜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루카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쿠킹 클래스 일주일 후 학교에서 작은 요리 대회가 열렸는데 루카스가 참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회 당일 루카스가 제대로 된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한결이가 알아챘어요. 루카스, 우리 아빠가 오늘 도시락을 2개 싸줬어. 같이 먹자. 한결이가 루카스에게 자신의 도시락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순간 루카스의 강한 마음의 벽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루카스는 한결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두 아이는 그날부터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빠, 루카스네 집에 어려움이 있대요. 아빠가 그 가족을 도울 수 있을까요? 한결이의 질문에 저는 루카스의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루카스의 아버지께 레스토랑에서 일자리를 제안드렸습니다. 그분은 감사히 수락하셨고 그렇게 우리 가족과 루카스 가족은 가까워졌습니다. 한결이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한식 인싸로 거듭났어요. 친구들은 그에게 한국에 대해 물어보았고 한식 레시피를 공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국어로 인사하는 법을 배우기도 했죠. 안녕하세요, 한결씨. 아이들이 복도에서 한결이를 만날 때마다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가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역 사회 전체에 한식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한인마트는 갑자기 미국인 고객들로 붐비기 시작했고 김 셰프의 한식당은 예약이 몇 주씩 밀릴 정도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지역 슈퍼마켓에서 김밥용 김과 고추장, 된장 같은 한식 재료들이 품절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한인마트 주인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이곳에서 장사했지만 이렇게 미국인들이 한식 재료를 사가는 건 처음 봅니다. 특히 김은 건강식품이라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거의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격이 오를까 걱정될 정도입니다.
실제로 한 달 사이에 김 가격은 2배 가까이 올랐고 고추장과 된장도 품귀 현상을 겪었습니다. 제 레스토랑에서도 한식 퓨전 메뉴의 인기로 한식 재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한 아이의 정체성 위기가 오히려 지역,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일깨웠다는 점입니다. 한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우리는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특별함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 한결이는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작은 문화대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며 저는 셰프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먹던 김밥, 비빔밥, 불고기가 미국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인종차별까지 극복하게 만든 힘. 이것이 바로 K-푸드의 진정한 위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오늘의 사연입니다. 처음엔 김치 냄새 난다며 무시하던 미국 아이들이 이제는 줄 서서 한국 도시락을 기다리고 미국 고급 레스토랑 셰프는 한식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네요. 미국인들이 한국 식재료를 사재기한다니 정말 놀랍죠? 세계가 인정하는 건강한 음식으로 주목받는 한식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에 감동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